수업하겠습니다. 명제의 뜻은 알고 있죠? 명제의 뜻은 뭐죠? 거기 써 있죠?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어쨌거나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 민준이는 똑똑하다. 거짓.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똑똑함의 기준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지. 왜? 부모님은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어디 시골에 가. 그럼 거기서 막 전교 1등하고 날아다니겠죠. 근데 여기서는 막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이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면 너는 IQ가 100이 넘는다. 이거는 참 거짓이 판단이 되겠죠. 왜냐면 시험을 보면 딱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명제에 대한 어떤 참 거짓 여부 그리고 그 명제의 부정, 그다음 뭐 역, 이, 대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보통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P이면 Q이다. P라는 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P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대문자 P를 사용합니다. 진리집합. Q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너가 참이 되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탈락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P는 Q에 충분히 포함된다 이렇게 외워요. P는 Q에 충분히 포함된다. 거꾸로 P가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요게 이제 필요 조건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P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Q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쪽을 외우면 충분 조건 외우면 필요는 반대니까. 뭐 이건 다 알잖아.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써봤고. 명제의 부정이 있어요. 부정. 명제라는 건 어떤 문장 혹은 식이라고 그랬잖아. 그 명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부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진리집합에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뜻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여사건 그래서 보통 P이면 모든, 예를 들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는은 영어로는 이제 or 그리고 and 모든의 반대는 어떤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 됐을 때 뒤바뀌죠. 요게 이제 당연한 이유는 뭐냐면 봐봐. A 또는 B라고 해볼게. 그럼 이것의 집합적인 표현은 A 합집합 B야. 맞아? 그럼 이것의 부정이라는 거는 너의 여사건이에요. 여집합.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드모르간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각각의 명제가 부정이 되고 A가 아니 고가 아니라 거나가 되는 거예요. 거나. B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명제는 집합이라는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너네가 집합의 연산, 집합의 부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집합의 이제 여집합 그런 걸 가지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문장으로 자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관점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단원 자체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어느 과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탈락? 확률과 통계와 관련이 있다. 과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확통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구할 때가 있어. 뭐 3의 배수이면서 7과 서로소인 뭐 그런 거를 구해라 예컨대. 그럼 3의 배수인 것들을 구하고 동시에 7과 서로소인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3의 배수이면 인 거를 먼저 구해놓고 7과 서로소인 거를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7과 서로소인 걸 구하는 게 좀 몇 문제 안 남았지만 어렵죠. 7과 서로소라는 건 뭐야? 7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7의 배수인 걸 판단하는 게 편해? 7의 배수가 아닌 걸 판단하는 게 편해? 당연히 7의 배수인 걸 판단하는 23번부터 23번은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걸 골라놓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봅시다. 빼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조건을 이제 개수는 25개밖에 안 돼. 너네가 이런 식으로 명령 개수는. 구정을 이용해서 여사 근데 그걸 이제 세는 과정이 구하는 방식. 개수는 25개인데 케이스도 거의 20개 정도라서 이게 약하면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 아마 한 번에 찾기 힘들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21번부터 가보자.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뭔가를 구정해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근데 문제부터 읽어야지. 각 방은 검은 공을 0 또는 1,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흰 공도 0 또는 1. 개수 그다음에 확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니까 검은 공 6개, 대체로 흰 공 6개, 이용합니다. 티셔츠 3개, 이용한다는 거는 바지 전체에 대한 여사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2개가 있다. 예를 들어볼까? 그럼 방이 총 자, 너네가 만약에 A 교집합 B를 1층에 4개 구하는 있고 상황이야. 이거의 2층에 3개 있고 구해야 돼. 5개 돼. 그럼 원래 몰라, A 3층에 2개 교집합이라는 있고. 거는 A,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직접 그냥 근데 검은 공과 티셔츠는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어. 어. 전체에서 흰 공과 바지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어. 둘이 같이 안 돼. 둘이 같이 안 돼. B의 알았어. 여집합 그다음에 티셔츠나 바지도 각 방에 최대 하나니까 티셔츠 바지가 같은 방에 못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티셔츠나 바지가 있는 방에는 공이 있고 티셔츠나 바지가 있는 방에 블라블라. A의 여집합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검은 공, 흰 공, 티셔츠, 바지가 있는데 B의 여집합. 공이 주인공이에요? 옷이 주인공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형은 A, 여러분 B를 느낌상? 부정을 한 것이 옷이 주인공이죠. 한단 말이야? 왜? 이게 가장 옷이 기본적인 들어가면 검은 공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NA에서 하지만 공이 들어갔다고 해서 옷이 꼭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N, A, 그치? 옷이 공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옷부터 봐야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차집합 그리고 윗방에는 티셔츠가 있어서 세로로 이웃하면 안 돼. B만 남는다. 가로로는 그럼 요거를 상관이 판단하는 게 없네. 편하면, 즉 그치? A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편하고 B는 여사건을 판단하는 게 편하다면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당연히 B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이렇게. 너가 왜 자, 지금 선생님이 NA 교집합 B라는 거를 구하는 방식만 몇 개를 제시했냐면 하나, 그대로 푸는 거, 둘, 전체 부정하는 거, 셋, B만 부정하는 거, 넷, A만 부정하는 거. 네 가지 방식. 마이크가 왜 안 되고 있지? 조건이 2개일 때 4가지나 있어. 조건이 3개인 문제도 있어. 그럼 3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건 중에서 내가 무엇을 부정해서 판단하는 게 편하고 무엇을 그냥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끊임없이 해보세요. 이거는 그대로 풀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이쪽은 뭐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고 사실은 명제 파트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가 크게 난이도가 있지도 않고 어느 부분이 조금 어렵냐면 절대부등식이 조금 어렵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이야기. 그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 평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수의 평균은 요거잖아. 그지? 기하 평균은 등비수열에서 등비중앙입니다. 사실 루트 AB예요. 이 둘을 비교를 할 때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여기에 TMI 하나 하자면 조합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나요? 조합 평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분의 1 나누기 2하고 또 역수취하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뭐 어차피 걔는 교육과정 외니까 요 정도만 잘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포, 쉬, 슈, 바, 르, 츠, 부, 등, 식. 자, 쿠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근데 뭐 외래어라.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얘가 보통 외우기가 좀 더 어렵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하나씩 다 써주시고 두 개씩 곱해줍니다. ax, by 됐죠? 더하고 곱해주고 더하고 제곱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a, b, x, y 쓰고 ax, by 이렇게 자 이때 그러니까 얘네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두 가지잖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양쪽에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언제가 이제 서로 같은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A와 B가 같을 때죠. A와 B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 등호 성립 조건 아는 사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AB는 XY? AX는 BY.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A 대 B는 X 대 Y.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율이 같을 때. 원래는 이거 전개 갖고 이제 막 넘겨와서 제곱배식 해갖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해서 둘 다 0 될 때가 딱 이제 0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거기 67페이지에 나와 있죠. 얘네가 실수일 때 AX, BY인데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다는 건 A 대 B와 X 대 Y가 같은 거예요. 선생님은 분수로 외우기보단 그냥 이렇게 외우는 편입니다. 그냥 너 대 너가 너 대 너랑 같다. 비율이 똑같다. 얘가 1대1이면 너도 1대1일 때, 뭐 1대2면 1대2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산술평균은 산술기하는 한 개짜리 산술기하도 있지만 여러 개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n개까지 확장이 되는데 n개까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네가 n개의 평균을 생각한다고 구한다고 생각해봐. n개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3개야. 상식적으로 3개면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3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가 3개면 루트가 아니라 세제곱근 하는 거야. 상식적이죠. 당연하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럴 수 있거든.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산술기하 평균은 둘을 곱했을 때 곱이 일정한 형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둘을 곱했을 때 일정하지가 않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이렇게 바라볼까? x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더하기 2x분의 1 2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니? 자, 그러면 이게 ABC가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 3배, 세제곱근, 루트 서로 다 곱한 거 얼마나? 4분의 1 이렇게 된다.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얘네가 서로 같을 때, 즉 쓱싹 x3승이 2분의 1일 때 1대 성립. 요게 3개짜리 산술기예요. 여러분이 미적분 2를 안 배웠지만 미적분 2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분수식의 최대 최소,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미분해서 하기도 하지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그 값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시는 게 좋다. 2개짜리도 있지만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 정도까지는 알면 좋은 것 같아요. 3개짜리를 넘어가는 건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3개짜리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코시-슈바르츠는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언제 사용한다? 각각 산술기하는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해요. 그지? 만약에 합 또는 곱이 일정하지 않으면 변형을 해서라도 일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변형을 해서 일정하게 만들자라는 거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 사용을 많이 하냐면 이런 부분, 제곱의 합이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술기하는 여러분이 많이 봤고 대체로 쓸 줄 아니까 코시-슈바르츠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이런 예제를 하나 들겠습니다. 써놨는데 x제곱 y제곱이 36, 너가 36이고 z랑 오메가 제곱이 64, 너가 64일 때 두 가지를 구해봐라. 첫 번째는 xy 더하기 z 오메가의 최소값, 아니다, 최대값이다. 최대값. 그리고 두 번째는 xz 더하기 y 오메가의 최대값. 자,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첫 번째 식에서는 얘네끼리 곱했고, 두 번째 식에서는 너랑 너 이런 식으로 곱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사실은 산술기하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식이 바로 옆에 있는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코시. 이렇게 산술기하를 써보시면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x, y, z, 오메가는 양수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하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x,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z 오메가는 작거나 같다 32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너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더해서 x, y, z 오메가 작거나 같다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의 최대값은 이제 5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를 써주시면 둘이 곱한 거, 그러면 36,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오메가 제곱은 하나 같다 xz, y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좌변이 36 곱하기 64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제곱. 그래서 너의 최대값은 4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기본적으로 제곱의 형태예요, 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식은 항상 그거 자체를 제곱의 합으로 재해석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2x 더하기 3y가 뭐 5야. 근데 갑자기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또. 참고로 산술기하와는 달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게 없어요. 양수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양수 조건을 넣어준다고 치면,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이 형태가 지금 너의 루트의 형태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a라고 생각하고 너를 b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a제곱인 거고 얘가 b제곱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마치 제곱의 합을 준 것과 똑같아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a 플러스 b를 만들려면 a, b는 1 곱하기 a와 1 곱하기 b라고 봐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1의 제곱, 1의 제곱, 너가 a제곱, b제곱, 하나 같다 1 곱하기 a, 1 곱하기 b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2가 되죠? 하나 같다 뭐.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최대값은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를 제곱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수 자체를
2x와 3i가 뭔가의 제곱으로 보이지 않죠, 사실. 근데 문제에서 루트로 줬기 때문에 차라리 얘를 a, b로 놓고 너네를 제곱으로 보시면 코시 슈바르츠를 쓰기가 좀 낫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에 대한 변형들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67페이지 중간쯤 한번 볼까요? 67페이지에 중간쯤에 거기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 있죠? 조건부등식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은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그래서 거기 요 괄호 2번에 여러 가지 부등식 보세요. 괄호 2번. 수업 교재 왜 안 꺼내고 팔아먹었어? 괄호 2번에 여러 가지 부등식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요거 쭉 한번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서 3번은 왜 성립할까? 곱셈 공식상 뭐가 되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는 뭘로 바꿀 수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열고 닫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앞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바꿀 수 있었죠. a, b, c가 다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 a, b, c가 서로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4번도 종종 나오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더 크거나 같다. 요거에 대한 서술형 증명이 이번에 외대부고 2학년 1학기 서술형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증명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었고 증명 자체는 간단합니다. 양변을 제곱하시면 돼요. 양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증명을 하는 간단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살핀다. 자, 문제를 좀 풀 건데 쉬었다 풀까요? 네. 한 것도 없지만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해볼게. 볼게. 자, 조용히 해봐. 조용히. 빨리 하자. 130번 풀었어? 네. 볼게요. PQR이 각각의 지뢰집합인데 not P이면 not R이면 not P이고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은 자 일단은 not R이면 R의 여사건 그 다음에 여집합 not P이면 P의 여집합 not Q이면 Q의 여집합 이고죠. 그럼 이렇게 그리고 너이면 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포함이 되면 만약에 너가 항상 여기 포함이 되면 항상 이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근데 거짓이라는 거는 어떤 원소 X가 R의 여집합에 있는데 그 원소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지. 그지? 너가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원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R의 여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지? 여기에 있으면 이 원소는 여기엔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너이면 항상 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요걸 찾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너네는 R의 여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인 거지. 다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근데 너는 그럼 P 합집합 Q가 되죠? 교집합 R의 여집합. 그러니까 P 합 Q 차집합 R를 찾으시면 되겠죠. 어딨어? 2번에 있네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맞게 풀었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1번 간단하지 뭐. 집합 X의 원소 중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이다 의 부정을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최대 4개인 거지. 그치? 최대 4개.
x의 원소 중 10보다 작은 수는 5개 이상이 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3번이 되죠. 3번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명제의 부정상 10보다 작다라는 조건 자체를 부정해서 1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부정하고 싶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왜 그 조건은 부정을 안 하는 거지? 10보다 작다라는 이 표현은 왜 부정이 안 되냐는 거지, 내 말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4개 이하인 거잖아. 를 부정을 했더니 4개 이하가 아니다가 된 거잖아. 너가 이하가 아니다인 거죠. 아니다. 명제의 부정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10보다 작다를 갑자기 부정해서 10보다 큰 게 막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10보다 큰 수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10보다 작은 수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의 개수가 4개 이하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조건 자체가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다르다. 넘어간다. 132번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넘어가야겠다. 우리 135번이랑 137번을 할 건데 네. 135번 볼게요. 명제 n부터 n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밑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n 플러스 3인 어떤 x에 대하여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뭐가 존재하다. 2다. 가 참인 거죠. 어떤이라는 거죠. 어떤. 그럼 이 어떤 x라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x가 있다면 요 범위가 얘랑 교집합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슨 소리냐면 얘는 n부터 n 플러스 3까지야. 이쪽에 있던 어떤 원소 딱 한 개만 이것을 만족을 하면 된다고. 어떤이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는 건 너와 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가 됩니다. 너와 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아님.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게 가능하고 즉 n 플러스 3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동화 들어가도 되죠. 또는 이쪽이 돼도 되잖아. 이렇게 돼도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n이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그럼 얘는 마 5부터 0까지고 얘는 마 2부터 3까지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개수는 8개가 된다. 넘어간다. 137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대우법이니 규류법이니 설명 안 했네. 아쉽네요. 대우명제 뭔지 아나요? 네. 민준이가 설명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명제 뭐죠? 그것 때 배웠자. 대우명제 뭐야? 갑자기 그것 때 배웠자. 빨리 설명해. 대우명제. P면 Q이다의 대우명제가 뭐죠? P면 Q랑 대우. Q는 P. 라고 뒤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다고? 정말 아니에요. 자, 대우명제는 귀엽다.
P면 나 P가 돼. 맞아. V의 대우. 봐봐. 보세요. 이게 이제 참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상 여집합을 하게 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럼 마찬가지. 너음이면 너임.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대우 명제입니다. 부정하고 결론과 이제 조건을 반대로 넘어갑니다. 자, 137번 보시면 PQ 각각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는데 P는 공집합이 아니고 P가 Q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AB의 순서 쌓인 개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AB는 자연수입니다. 지금 일단은 P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A가 1이면 1하고 3이 근이 되는 거고 요게 A가 1. A가 2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A가 3부터 가게 되면 그러면 얘가 더 이상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죠. A가 3 이상. 이때는 이제 공집합이 됩니다.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A 값이 커진다는 거는 이차 함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지? 근데 A가 2일 때가 딱 접하잖아. 요게 A가 2일 때예요. 그럼 3 이상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A가 1일 때는 요 Q라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직접 절대값 떼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그래프로 할게요. 자, 여기가 B고 얘가 0이고 얘가 4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비어있고 여기까지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니까. 그러면 B 빼기 4 B 더하기 4인데 그 사이인데 B는 제외. 이렇게 되거든. 그랬을 때 P가 Q에 일단은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A가 1일 때는 얘는 1, 2,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면 P의 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이 아니구나. 자연수가 아니구나. P는 1부터 3까지. 그럼 1부터 3이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가 1부터 3까지 가능하죠. 근데 B는 자연수니까. 그럼 B가 얼마가 돼? 그때는 5가 되는 거지. 이때 B가 5인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1인 거는 안 되지, 그지? 왜냐면 얘가 B니까. 여기가 1인 거는 괜찮지. 1부터 3. 근데 문제는 여기가 그럼 B가 0이 될 텐데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안 되고 여기가 3인 거 괜찮나? 얘가 3이면 B가 마일인데 안 되죠, 그죠? 1, 2, 3, 4. B가 5인 거 가능하네요. B가 5가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그럼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이게 포함되는 거 보이지? 여기가 만약에 3이면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B 플러스 4가 3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B는 자연수니까. 두 번째 A가 2가 되면 조건 자체가 X는 2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X는 2가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B 빼기 4부터 B 플러스 4 사이에 2가 들어가면 돼. 그리고 B는 2가 아니야. 얘는 2가 되면 안 돼요.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럼 6부터 쭉 마이너스 2까지인가? 자연수니까 B는 1, 2, 3, 4, 5, 6, 2는 제외. 이렇게 된다. 5개 더하기 1개라서 6개 나오겠네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다음에 그래서 명제 파트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7번 볼게요. 141번. 다음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정수 K값이고, 필요 조건 동그라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뭐였냐면, Q가 P에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 아까 충분 조건이 P가 Q에 포함되는 거, 필요 조건이 Q가 P에 포함되는 거. 포함 관계가 서로 반대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서로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면 서로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그럼 일단 P의 진리집합은 누구냐면 마 1, 마 2, 3이잖아. 그러면 Q는 너에 이제 속해야 된단 말이야. Q가 너에 속한다는 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Q는 지금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1은 0. 자, 요거를 만족하는 X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뭐부터 시작해요? 인수분해부터 봐야 됩니다. 근이 누구누구나 1이랑 K-1이랑 1인데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마 K 플러스 1, 마 1 두 개 나오네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근이 P에 포함이 돼야 돼. 즉, 너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 1이거나 마 2거나 마 3이거나 이렇게 셋 중에. 3인가요? 플러스 3. 이렇게 K 값을 구하시면 끝. 곱하면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나오죠. 절대부등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145번 한번 보겠습니다. 145번. 앞에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죠?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145번 보시면 얘가 그래도 조금 변형이 되어 있는데, 자,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로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곱이 일정하게끔 식을 변형을 해주는 거야. 근데 분모에 이게 있기 때문에 곱이 일정하려면 여기도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서 식을 다시 맞춰줍니다. 이제 우리는 둘을 곱한 것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산술기하를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양수 조건이 필요해요. 즉 이것의 범위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면 돼? 너가 제발 양수여라. 너가 제발 양수여라는 바꿔 말하면 뭐야? 너의 누가? 아니 너의 뭘 본다? 이차함수의 판별식이 제발 음수여라. 딱 보니까 음수죠. 1 빼기 8이니까. 너는 항상 0보다 크구나. 됐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죠? 양수 조건 찾는다. 이차함수가 0보다 항상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거를 쓱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끝났지? 자, 이거를 내가 그냥 K라고 놔도 돼. 그럼 K 더하기 K분의 1이니까 당연히 2 이상이고 빼기 1 했으니까 최소값은 1이 된 거죠. 1. 근데 X가 A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최소가 되냐면 너랑 같을 때고, 너랑 같을 때는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요. 너가 1이 되려면 X는 0 또는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양수 X자, X가 2분의 1, 즉 요게 A고 최소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46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46번 하고, 아이고리, 아이고리.
선생님 풀었어? 왜 풀었다는 듯이 날 쳐다봤지? 오라고? 이거 뭐야? 맞지 않아? 몇 번이죠? 오 맞아? 네. 자, 해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대값을 m, 라지 m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은 분자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누기 x 4승 2x 3승 6x제곱 5x 더하기 13 이렇게 있죠.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 밑에 있는 걸저 위에 있는 걸로 그 생각을 왜 하게 됐죠? 여기 나누는 이런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죠? 곱이 일정한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분모를 분자로 나누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1 나누기 자 분모를 표현을 할 건데 그럼 너는 묶어주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면 너가 x 3승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4 나와요? 오, 좋아요. 요렇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시면 됩니다. 분모를 분자로 나눠주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쟤랑 거의 똑같아지죠. 그죠?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되겠지? 여기는 바꿀 수가 없고, 얘를 바꾸셔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크거나 같다. 2배에 서로 곱한 거, 루트 9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6보다 커나 같다가 되고. 응? 빼기 1? 더하기 3인가? 그러네. 그럼 이제 9분의 1 되나요? 9분의 1? 9분의 1일 때가 우리가 너가 최대가 된다. 왜? 분모가 최소가 되니까. 분모가 최소면 전체식은 최대가 되죠. 그리고 이 형태는 항상 0보다 큰 거 알고 있죠. 그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도형에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147, 149, 뭐 이런 것들 나오고 150번도 이제 약간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147번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 149번 보겠습니다. 149번 두 양수 A, B고 A 더하기 B가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을 A 대 B로 내분하는 그러한 점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다 변의 길이가 A, B인 거죠. A, B. 그리고 각각 내분을 했는데 뭐 좀 희한하게 내분을 했네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쪽은 얘가 A고 너가 B고 여기도 얘가 A고 얘가 B고 근데 여기는 요게 B고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이 A죠. 이쪽이 A, 여기가 B.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둘이 합동이죠. 합동이고 여기는 직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 다음에 둘을 연결해서 둘의 중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대각선의 교점과 같아지겠죠. 이거는 뭐 특별히 증명을 안 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자 일단은 기억번 FM과 GM이 같은가 FM 여기 GM이 여기인데 당연히 같죠. 왜냐면 얘는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대각선의 중점이고 좌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 두 점은 이 직선, 이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참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이네. 근데 얘는 45도라서 당연히 직각인 거예요. 직각이니까 얘가 외심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지? 이렇게 외접원 그려지는 거 보이니? 외접원 그려지죠. 니은번 삼각형 EFM, EFM 누구야?
여기가 EFM. EFM. 자, 요 삼각형과 그다음에 FGM. FGM.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삼각형을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요거랑 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두 삼각형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딱 절반이지, 그지? 즉 실제로는 어느 두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냐면 HEF랑 HGF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어떨까? 기본적으로 얘가 반 자른 거인 거 보여? 네. 반 자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삼각형을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어. 누굴 비교해도 돼? 바깥의 부분. 이 부분을 비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두 개 합이랑 세모 네모 더한 게 어떤 대소 관계가 있는지, 즉 2AB와 A제곱 B제곱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 이거지?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큰 거야? 왼쪽이 더 큰 거죠? 지금 바깥에 빼는 부분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는 실제 내부는 얘네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요게 니은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안 풀리냐면, 너네가 진짜로 여기 넓이 구하려고 하면 진짜 안 풀려. 얘네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바라보시고 요렇게 바라봤더니 어차피 요 두 사다리꼴은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고, 그럼 얘네를 비교할 바에는 바깥의 넓이를 비교하는 게 낫구나.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왜 어떻게 바깥의 넓이를 비교를 해서 요 두 삼각형 넓이를 비교했는지. 디귿번 FH가 6루트2일 때 삼각형 FMG의 넓이의 최대값은 9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FMG의 넓이는 항상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며, 이쪽이. 근데 요 넓이가 정해져 있나? 근데 FMG 같은 경우에 그냥 구할만 하지 않아? FMG는 전체 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인 2분의 1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제곱이랑 B제곱 각각 절반씩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요거를 절반을 하시면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뭘 구한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을 구한 거야. 사다리꼴에서 여기 뺀 거. 근데 너는 딱 절반이니까. 근데 얘가 식을 보시면 AB의 곱으로 나오지 않나? 2분의 AB 나와요? 좋아요. 근데 FM이 6루트1에 FM이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그럼 피타고라스 쓴 건데 FH 여기서? 아니요. 저기 직각이니까. 여기서? 네. 요거? 네. 여기 6루트2B 루트2A. 아닌가? 루트가. 그러면 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하면 2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가 사라졌어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맞나? 곱하기 2하고 제곱하면 딱 맞죠. 이거 곱하기 2하고 제곱하면 딱 요거 제곱합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제가 얼마냐면 6 루트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 나오죠. 이렇게. 이 길이가. 자, 이 상태인데, 그러면 너는 커 나갔다 2 루트 요 이렇게 되고 A제곱 B제곱 2AB. 그러면 요거에 4분의 1 곱하면 딱 너 나오나요? 3 곱하기 12는 36. 최대값은 36
6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맞아야 돼. 답이 디귿번이 맞대? 맞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 그래? 이유가 없어요. 기억 니은까지는 맞는데 답이 그럼 5번이야? 네. 그럼 내가 산수 뭐가 틀렸다. 딱 2배를 틀렸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아 FH를 줬구나. FM이 아니라 네, FM으로 풀어서 그래요. 그렇게 어. 그러네. 그럼 요게 이제 3, 그래 딱 2배 차이 나죠? 제곱하면 정확히 4배 차이 나요. 9가 되는 거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1번 중에서 150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수의 발을 내렸고 y축에다가 잠깐만 꼭지점이 B, AB의 중점, C에서 수의 발 근데 CH의 최소 아직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한번 천천히 그려보지 뭐.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원점 너가 x제곱 마이너스 2ax 얘가 a분의 1x. 자, 일단은 요 교점이 나오죠. 요 교점이 누구냐면 x 약분하시면 슬쩍 넘기면 2a 플러스 a분의 1이에요. 2a 플러스 a분의 1 콤마 2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a분의 1x에다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꼭지점 너는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이게 지금 a, b라서 너의 중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쓱. 자, 요 점이 C예요. C는 둘을 더해서 이제 뭐 평균 내면 되긴 할 텐데 아직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말고 마지막에 수의 발을 Y축에다가 내렸고 여기가 H 우리는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간단한데? 너무 쉬운데? 그럼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의 최소 묻는 거네요. 그죠? 산수익이야. 둘이 곱하면 2 루트 4분의 3 루트 3 나오죠? 답은 1번에 있는 뭐 이런 문제였고 들려? 아직 안 줬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게 수업 교재라고 생각하고 얘를 먼저 준 겁니다.